엘리베이터가 3G의 가속도를 가지고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내에 그림에서 같이 질량이 M1, M2인 두 개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질량이 M2의 물체와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힘 F를 질량이 M2의 물체에 가한다면 M1과 M2를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이 힘 F의 최대값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부터 확인해 보면 질량이 M1인 물체는 중력받겠죠. M1과 M2가 접해 있습니다. M2에서 M1에 이렇게 수직 강력이 작용할 겁니다. 만약에 M1과 M2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면 힘 F를 M2에 가한다면 M2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M1은 정지해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M2에서 보게 되면 M1은 뒤로 가는 것으로 볼 겁니다. 근데 M1과 M2 사이에 실제로 마찰력이 있다면 M2에 의해서 M1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마찰력이 없을 때 M2에 대한 M1의 상대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작용합니다. M1과 M2가 같이 간다면 M1과 M2 사이 상대속도 0이겠죠.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일 겁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M1과 M2를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힘 F의 최대값 구하려고 합니다. 정지 마찰력이 최대일 때입니다. 이제 M2에 작용하는 힘 확인해 보겠습니다. M2에는 우선 힘 F가 작용하죠. 그리고 M2에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M2가 엘리베이터 바닥과 접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의해서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M2에는 이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M1에 의해서 M2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M2에는 이 정지마찰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M1에 의해서 M2에 작용합니다. M1에 작용한 힘만 따르고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작용하죠. M1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이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이죠. M1에 작용한 힘의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M1의 X방향의 가속도에 질량 M1 곱함과 같아야 되죠. M1과 M2가 같이 움직인다면 M1과 M2의 가속도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그냥 A로 표기하겠습니다. M1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Y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두 개 있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N1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직항력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M1G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중력입니다. M1에 작용한 힘의 Y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M1의 Y 방향의 가속도에 질량 M1 곱함과 같아야 되죠. M2에 의해서 M1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3주의 가속도를 가지고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된다고 했습니다. M1이 엘리베이터와 같이 가죠. 그래서 M1의 Y 방향의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3G죠. 여기 3G 대입하겠습니다. M2에서 M1에 작용한 수직 항력의 크기 4M1G입니다.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은 수직 항력의 정지마찰 개수를 곱하면 되죠. M2에 의해서 M1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4M1G라고 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M2에서 M1에 작용하는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이 이렇게 되죠.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은 M1의 X방향의 가속도의 질량 M1 곱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M1 없애버리겠습니다. M1과 M2가 같이 움직인다면 X방향의 가속도의 최대값이 4μsg입니다. M2에는 이렇게 5개의 힘이 작용하죠. M2에 작용하는 힘 중에 힘의 X군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F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크기가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입니다. M2에 작용한 힘의 X군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M2의 X방향의 가속도의 질량 M2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 M1과 M2가 같이 움직인다면 가속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녀석을 A로 표기해 버리겠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M1과 M2를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힘 F의 최대값 구하려고 하죠.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M1과 M2를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힘의 최대값이 이렇게 됩니다. 정지마찰력의 최대값 이렇게 되고, 그리고 M1과 M2가 같이 움직일 때
X방향의 가속도의 최대값이 4µs7라고 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면 문제의 상황에서 M1과 M2를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힘 F의 최대값이 이렇게 됩니다.